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꼭 잘 주무셔야 허리협착증이 낫습니다. 허리협착증에는 수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잠을 잘 자고 싶다. 그런데 밤에 소변 보러 왔다 갔다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에 수면이 너무 중요한데 잘 자기 위해서 밤에 소변 보러 가는 야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허리협착증 탈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협착증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잘 낫던가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던가요? 허리협착증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허리협착증은 병원에서도 치료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허리협착증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긴 만성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협착증은 집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허리협착증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허리협착증 탈출 편지란 이름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에 걸쳐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 맨발 걷기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단전치기라든가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쉬운 여러 가지 생활 방법들을 매일 아침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집에서도 허리협착증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허리협착증은 구조적으로 얼마나 협착이 되어 있는가, 혈액순환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협착이 많이 돼 있어도 혈액순환 능력이 좋으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무증상 협착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협착이 별로 안 돼 있어도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증상이 심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허리 협착은 매일 똑같습니다. 협착대 정도는 매일 똑같아.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아요. 그 증상이 어떤가요?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나빴다 그러죠. 왜 그래요? 혈액순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아지던가요? 전날 잠을 잘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은 증상 정도가 덜합니다. 왜?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된 거죠. 그래서 수면이 중요한 거예요. 허리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수면이에요. 근데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보러 가지 말아야죠. 젊을 때 잠 푹 잘 때 소변 보러 가셨습니까? 안 갑니다.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을 보러 가게 돼요.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야간요라고 하는데, 이제 소변 보러 갔다 오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함으로써 허리협착증 증상을 심하게 하는 야간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소변 보러 몇 번 가세요? 한 번 가신다고요? 정상입니다. 2번 가신다고요? 그때부터는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2회 이상, 하룻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2번 이상이다. 이것은 치료의 대상이다. 한 번 정도는 정상으로 봅니다. 야간요가 왜 발생하냐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다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야간요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예전 조선시대에도 밤에 소변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았을 건데 허준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 동의보감 보면요, 하초, 사람은 머리 쪽은 상초, 배 쪽은 중초, 배꼽 아래는 하초라 그래요. 하초, 배꼽 아래가 허하나요. 허하고 차가워서 수액, 방광에 차에 있는 오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 소변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면 밤에만 참지 못해요? 낮에도 소변 보러 자주 가게 돼. 그래서 고속버스 같은 거 못 타요. 중간에 소변 보러 가고 싶을까봐. 역시나 저녁에도 자주 보러 가게 돼. 왜? 배꼽 아랫부분이 허하고 차가워서.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초가 배꼽 아랫부분이 허냉하여, 허하고 냉하여 똑같은 말이죠. 소변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제어하지 못한다. 자꾸 보러 가게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심해진다. 왜? 밤에는 뭐가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허냉한, 하초가 냉한데 기온이 떨어지니까 더욱 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심해진다. 이럴 경우 뭐를 써라? 축천원이나 비원단을 써라. 그럼 이제 전 한의사로서 축천원과 비원단이 뭘까? 유추해보면 결국 뭐예요? 아랫배 부분을 데피는, 아랫배 부분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처방이다. 아랫배 부분으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처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야간요는 어떤 거다? 배꼽 아래, 즉 하초가 어떻게 해요? 차가워서, 냉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배꼽 아래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거냐? 이 방법을 알면 야간요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집에서 배꼽 아래 부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꼽 아래를 따뜻하게 해서 야간요를 해결하고 허리협착증 증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첫 번째, 뜸을 뜨시면 됩니다. 뜸은 몸에 온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뜸을 어디에 뜨냐? 배꼽 아래의 부분들을 떠요. 한 3곳 정도가 유명한 혈자리인데, 여기가 기해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고, 여기가 관원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여기가 중극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배꼽 아래 한 3부위 정도를 이렇게 뜸을 뜨면 돼요. 이렇게 뜸을 사다가 뜸을 뜨면 돼. 근데 이렇게 뜸을 뜨면 귀찮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전기뜸이 나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코드만 꽂아서 충전하는 전기뜸. 이걸 돌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뜸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커요. 커가지고 배에다 올려놓으면 이만해요. 그럼 어때요? 이 3군데가 다 뜸이 떠지겠죠. 뜸의 원리는 뭐냐?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따뜻하게. 그러면 하초가 허냉하여 냉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온도를 올려주니까 된다. 뜸을 뜨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돌뜸이나 전기뜸을 잠을 자기 전에 집에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이 배꼽 아랫부분에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야간요를 해결하고 잠을 깊게 자고 허리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맨발 걷기입니다. 자, 야간요는 왜 발생한다 그랬죠? 하초, 배꼽 아랫부분이 어때요? 허냉해서, 허하고 냉해서. 왜 허하고 냉해요?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이 돌면 따뜻해지거든요. 손발이 찬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배꼽 아래가 찬 사람들은 배꼽 아래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좋냐? 맨발로 걸으면 팔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배꼽 아래로 혈액순환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허리협착증에 좋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 배꼽 아래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야간요에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밤에 소변 보러 가는데도 좋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허리협착증 증상도 완화됐는데 밤에 소변 보러 가는 게 좋아지더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소변 보러 가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한의학의 비법인데요. 익지인이라고 게 있어요. 익지인은 익지의 열매를 말린 거예요. 이것은 식품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이 말인 즉슨 인터넷으로 또는 시장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익지인은 한의학에서 소변 관련한 여러 처방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이 익지인은 방광과 신장,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어때요?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하게 고삽작용을 한다 그래요. 익지인을 먹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줄어들 수 있다. 익지인을 어떻게 먹을 거냐? 익지인 20g을 물 1리터에다가 같이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익지인 차 끓여 드시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을 가십시오. 익지인이 들어간 처방을 드시면 야간요, 밤에 소변 보러 가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아까 보셨죠? 축천원, 비원당 같은 처방을 써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밤에 소변 보러 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허리협착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서 약 50% 정도는 야간요라고 하는 증상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야간요가 있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 협착증 증상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허리협착증 증상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여러 치료도 받는데, 허리협착증 증상의 해결의 출발점은 뭐다? 잠을 잘 자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요를 해결해야 된다. 오늘 야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래도 안 되면 가까운 한의원을 가시면 해결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은 허리협착증을 해결하고 야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